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제돌롬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바로 수요일 날 있었던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나왔죠. 네. 다음날 아침에 정리가 다 됐고 지금은 네네. 시간이 더 지나서 개표율 100%의 결과를 같이 보고 네. 오늘은 뭐 앞으로의 상황이나 그런 것들의 얘기보다는 그냥 결과만 네.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이 있다 정도만. 관심 있는 거 이상이죠. 사실 저희는 정치 세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 하지만 짧은 시간에 모든 얘기를 할 수 없어서 네. 지금은 선거 직후에 개표 직후에 결과를 좀 정리해보자. 그래서 지금 중앙선관위의 네. 통계를 열어놨어요. 지금 화면으로는 당연히 안 보일 거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네. 당선인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각 정당별로 몇 석을 갖고 갔나. 지금 지역구 의석수는 253. 네. 근데 그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163개, 네. 미래통합당이 84개, 네. 정의당이 1개, 무소속이 5명. 네. 이렇게 갖고 간 거예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의석수를 갖고 가버렸죠. 이미 단독으로 과반이 넘었어요. 완전 앞섭니다. 이거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려고 지난번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도 준비해봤습니다. 의석수, 지역구 의석수는 똑같이 253개고 당시 새누리당이 105개, 더불어민주당이 110개, 국민의당이 25석, 정의당이 2개, 무소속이 11 이렇게 나왔어요. 네. 지금 보시면 지난번 20대에서는 민주당이 이겼어요. 물론 이후에 이 무소속들의 거취로 인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이긴 상황이었다. 그때도. 하지만 의석수가 5개밖에 나지 않았다. 네. 5석 차이로 이겼다면 이번에는 빼기 빨리 하면 79인가? 79석. 맞습니까? 5개에서 79개. 74개 석을 더 갖고 갔죠. 네. 완승을 한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완승을 한 거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완패를 한 거죠.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는 의석을 25개나 갖고 왔던 국민의당이 이번 선거에서는 사실 후보를 못 냈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정의당은 2개에서 1개로 줄었다. 무소속은 11석에서 5석이 돼서 무소속의 비중이 훨씬 줄었다. 그렇게 변화가 보여지고요. 일단은 지역별로 보면 서울하고 경기도의 의석수가 제일 많아요. 네. 수도권, 왜냐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역구를 짤 때 인구로 네네. 나누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지역에 의원 수가 많고, 그리고 서울하고 경기도를 합친 수도권, 뭐 인천까지 쳐도 되고요. 네. 거기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네. 서울에서 49석 중에 41석, 인천에서 13석 중에 11석, 경기도에서 59석 중에 51석. 이야, 수도권에서 완승을 했다. 그리고 지역을 보면 우리가 흔히 지역구도 많은 병폐가 있다라고 해서 자주 늘 선거 때마다 그 결과를 주목하는 지역을 보면 전라도에서는 남북도를 합쳐서 민주당이 완승, 싹쓸이. 아니 너무 극단적이다. 경상도에서는 미래통합당이 거의 싹쓸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지역 구도가 여전히 강력하게 보여진다. 이렇게 보면 사실 정의당을 비롯한 무소속들의 무게감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지난번 선거 관련된 동영상에서도 제가 두 당만 얘기하면 됐다고 했었는데 결과가 말해주죠. 두 당만 얘기해도 되는 판세였어요. 난 막 이렇게 갈 줄 알았더니 뭐 아무것도 없네. 일단은 네. 그 지역구 의원을 낸 정당이 네. 많지가 않았기 때문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이 정도 보고 일단 비례대표를 좀 볼까요? 이게 이번에 비례대표 47석 중에 미래한국당, 이게 통합당 네. 계열이라고 보여지죠. 네네. 19석, 더불어시민당, 이게 민주당 계열로 보여지고,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은 민주당 계열로 보여지니까 아마 더불어시민당이 득표한 17하고 3을 더하는 게 총 의석수에 반영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국민의당 지역 비례대표만으로 3석을 갖고 갔는데 무게감이 확실히 줄었죠. 지난번에서는 지역구만으로 25개를 갖고 왔고, 지난번 걸 보면 비례대표도 국민의당이 13석을 갖고 갔죠. 그래서 총 38개의 의석수를 갖고 있었던 정당이었는데 이번에는 총 3개 6개? 3개 비례대표랑 국민의당. 지역이 그렇네요. 없죠. 지역이 없으니까. 네. 그냥 3개네. 그럼 다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메인 비례대표 페이퍼 네네. 정당과 네네. 곁다리 비례대표 페이퍼 정당인 열린민주당과 동급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입지가 줄어든 게 결과로 나타났다. 사실 이건 선거 전에도 네. 국민의당의 그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지역구 후보를 못 내는 것 자체가 그렇고,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1명, 비례대표에서 5명, 총 6명. 근데 지난번에는 지역구는 2명인데 비례대표가 넷에서 총 6이었어요. 갔네. 총 6이었는데 여전히 6 네, 갔죠. 네. 하지만 지금 정의당의 행보를 보면 사실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조국 이슈 때 조국의 편에 서는, 그래서 본인들의 지지층을 스스로 갈라놓고 버리는 결정을 했죠. 그 결과로 이제 진중권 씨 같은 분들이 정의당에서 탈당을 하는 결과. 사실 진중권 씨 정도의 영향력이면 뜻을 같이 해서 같이 떨어져 나온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그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석이라 결과로는 똑같은데 그 사이에 과정에서 사실 정의당이 민주당 편에 붙어서 조금 외연을 확장하나 싶다가 그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사실 정의당을 지지하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네. 그들이 뭘 주장하는지보다 정치적 선택이 이런 결과를 냈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여전히 비례대표에서도 두 당, 네. 이 열린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합쳐진다고 생각하면 20개. 그 두 당을 제외한 거는 47석 중에 8석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두 당만 얘기해도 되는 상황이었다. 근데 이 두 당을 봤을 때 미래통합당이 완패를 하고 절반 정도 수준의 의석수를 갖고 갔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뭐 연합을 하고 힘을 합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네네. 미래통합당이랑 합칠 만한 정당이 거의 없죠. 지금 그러게요. 유의미한 정당은 정의당, 양당을 배제하고는 정의당하고 국민의당 2개인데 의석수가 작아서 사실 민주당도 어디도 지금 필요하지 않은 그런 정당이 돼버렸을 뿐더러 성향으로 봤을 때 정의당이 통합당이랑 힘을 합친다? 말도 안 되고, 지금 안철수도 지금 민주당에서 나와서 어디도 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석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어디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두 당 중에서 압승을 한 민주당은 이제 어떻게 휘둘러도 괜찮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사실 뭐 개헌을 한다 그 정도까지는 못 미친다고 해요. 200석이 넘어야 된다고 한 3분의 2가 돼야 된다고 하니까. 하지만 그런 기술적인 법적으로 인해서 몇 명이 해야 되고 그런 걸 떠나서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표를 얻었죠. 네. 압도적으로 표를 얻었죠. 지지 얻은 건 맞죠. 그리고 네. 선거 이전에 굉장히 민감한 이슈들이 있었어요. 코로나를 제외하고 지금 조국 사태로 인해서 일어난 이슈들이 굉장히 지금 민주당 정권의 부정부패, 불법 어떤 것들 있죠?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서 선거 개입 의혹이 있고 조국 사태는 일단 방아쇠가 되긴 했지만 조국 일가의 네.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보더라도 그 이후에 라임이라든가 이런 지금 금융 관련한 것들에서 권력형 금융 비리들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덮으려는 일까지 선거 전에 있었어요. 그게 사실 조국이 워낙 상징적인 이름이라 조국이 붙었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더 상징적인 이름이 이제 윤석열 씨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이런 권력형 비리들에 대해서 칼을 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슈가 돼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던 차이에 코로나 이슈가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 선거가 끝난 후에 코로나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될까? 선거 전에도 지금 추미애 씨를 법무장관으로 하면서 지금 총장하고 각을 세우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지금처럼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전에는 까봐야 될 거였었죠. 네. 모르는 영역이고 서로 민감하게 생각을 했다라면 이제 결과가 민주당한테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 본인들의 치부를 덮는, 치부를 건드리는 수사를 막는 일들을 굉장히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과하다. 너무 어떻게 국민들이 다 보는데 저 정도로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했는데 국민들의 지지까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나올지 이게 다음 주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직 그 뒷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렇죠. 여기까지만. 네. 일단 이번 선거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것, 공수처를 비롯해서 본인들의 지지 혹은 권력 기반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는 작업들을 그전에도 해오고 있었어요. 네. 물론 관심이 없고 혹은 코로나 이슈에 많이 가려져서 못 봤지만 코로나 이슈가 있다고 해도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맞습니다. 핵심이죠. 네. 아니,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코로나 얘기만 해도 괜찮을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에서 잘 다루지 않더라도 그걸 좀 조망을 해야 되는데 이 선거 결과가 거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선거 결과를 봤을 때 국민들이 거기에 얼마만큼 이제 관심을 갖고 눈길을 돌릴 것인가도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네. 분명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얘기를 더 해보고 싶었던 것들은 지역별로는 결과가 잘 나와 있어요. 이게 투표율입니다. 전체 투표율이 66%. 지난번 20대가 58%였기 때문에 8.2 많이 올랐네요. 포인트가 올랐죠. 네네. 이 정도로 투표율이 올랐고 각 지역별로도 다 60%를 상회하는 60%를 상회하는 투표율이 나왔는데 이게 성별 혹은 연령대별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볼 수가 없어서 더 깊은 얘기는 나누기가 좀 어려운 상태예요. 만약에 다른 곳에서 연령별로 지지도가 어떻다, 투표 결과가 어떻다라고 나온다면 아마 출구조사 혹은 여론조사에 대한 얘기지 지금 선관위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성별이나 연령과 관련해서 자료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기는 지금 좀 어렵다. 오늘 18일 토요일 날 15일에 있었던 21대 총선 네네. 투표 결과에 대한 정리는 이 정도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부터 좀 관련 내용을 또 네. 재밌게. 앞으로도 사실 앞으로도 선거 결과 이제 결과는 이제 사실 현실이 됐으니까 이 현실에 기반해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칼날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네네. 큰 충격을 줬어요.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중단되고 중단됐다가 다시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일자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면 굉장히 충격이 크겠죠. 오래 가고. 근데 그거는 사실 코로나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한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가 중요하겠죠. 코로나는 언젠가는 정리가 되겠지만 네네. 없던 경쟁력이 갑자기 확 생기지는 않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지. 그 한국 경제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가 굉장히 큰 충격을 줬다.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을 코로나 탓하기 좋기도 해서 네네.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까지 따로 나눠서 볼 수 있느냐 그것도 어렵겠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할 때가 된 것 네네. 같아요. 따로 구분해서 보는 거 진짜 어렵겠네. 네. 기술적으로도 네. 따로 구분해서 봐야 되고 네네네. 만약에 이런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취한다라고 하면 따로 구분해서 보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 숨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일단 선거 전이었다라면 더 숨으려고 했을 거라고 하지만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권당이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그거를 또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들이 선거는 지나갔고 앞으로도 여전히 이 땅에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같이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런 걸 같이 보면서 여러분께 조금 그나마 더 중심이 잡히고 치우치지 않은 얘기들을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열심히 고개 끄덕이겠습니다. 오늘 선거와 관련된 얘기는 짧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